안녕하세요. 푸른 생각입니다. 오늘은 랜덤워크 투자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에서 랜덤워크라는 말은 주식 가격의 단기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버턴 말킴은 전설적 경제학자이자 시장 전문가 겸 시장 참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기에 대해 알려줍니다. 즉, 기본적인 금융 용어와 개념, 투자 전략별 실제 성과, 투자 시 유의할 점, 역사적 사건과 최신 트렌드,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일반 투자자가 쉽게 주식 투자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랜덤워크 투자 수업은 50년간의 스테디셀러로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평가가 좋아지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투자와 가치입니다. 역사상 여러 가지의 거품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판에는 암호화폐 거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새로운 투자 기술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성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4장은 실전 투자 가이드인데요. 저는 이 4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책의 핵심 내용 요약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새로운 투자 기술이든 주식 가격의 단기적인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때 포트폴리오는 인덱스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라. 이 경우 손실 위험은 거의 없이 18%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실전 투자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축은 자산을 키우는 핵심으로 검소하게 살고 저축한 돈은 건드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현금 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안전하고 언제든 인출 가능한 투자처에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죠. 보험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은 필수라고 합니다. 가장은 생명보험에 드는 것도 중요하죠. 이때 보장 위주의 정기보험을 권장하고요. 종신보험, 변액보험, 변액연금보험은 멀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관리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MMF는 현금 보유를 위한 최적의 투자 상품입니다. 양동성 예금 증서 CD는 6개월 이상 투자 시 안성맞춤으로 MMF보다는 안전하고 수익이 더 높다고 합니다. 단점은 중도 해지가 어렵고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단기 채권은 최소 1,000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는데요. 이때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비과세 MMF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단기 채권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주에서 발행한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개인 퇴직계좌, 퇴직연금 등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알아야 하는데요. 저자는 수명 기준에 따른 주요 투자 상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을수록 안전한 자산이고 잠을 자기 어려울수록 위험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은행 예금이 있습니다. 0에서 2%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투자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은행 예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자가 3%인데 인플레이션이 5%라면 실질적으로는 2%씩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자산으로는 MMF, CD, 그리고 팁스가 있습니다. MMF는 0에서 2%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됩니다. CD는 0에서 2.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만기까지 투자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수수료가 있고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변동된다고 합니다. 팁스는 물가 연동 국채로 0에서 1%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은 만기 5년 이상이고요. 장기 보유 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전에 매도할 때는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꿈을 꾸게 되는 자산으로는 우량 채권이 있습니다. 1%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만기까지 보유 또는 시장 가격에 따라 매도 가능합니다. 만기 보유 시에는 위험이 매우 낮지만 만기 전에 매도할 때는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됩니다. 뒤척이거나 코골이, 꿈꾸다가 깨게 되는 자산으로는 미국, 선진국, 우량주 분산 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선진국 우량주 분산 투자는 2%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은 제한이 없고요. 기대 수익률은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서 때로는 25%의 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대처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도 주식과 유사합니다. 특히 리츠로 매수를 하면 주식과 유사하게 사고팔 수 있죠. 위험 수준도 주식과 유사하며 리츠로 분산 투자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대처에도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종종 악몽을 꾸게 되는 자산으로는 소형 성장주 분산 투자가 있습니다. 3%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투자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역시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수익률입니다. 상당히 위험해서 때로 50%의 손실 발생이 가능하지만 인플레이션 대처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주 악몽을 꾸게 되는 자산으로는 신흥시장 주식 분산 투자가 있겠습니다. 6에서 9%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10년 이상 보유할 때 이러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익률 예측은 불가하고 한 해에 50에서 70%의 등락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는 자산으로는 의외로 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기대 수익률을 예측하기 어렵고요.
더 어리석은 바보가 있는 한 새로운 투기 열풍으로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지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기와 초인플레이션에 대처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분산 포트폴리오 균형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저자가 미국 시장 시기별 주식 및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일기 평안기는 1947년 1월부터 1968년 12월까지로 주식은 14.8%의 수익, 채권은 1.8%, 이때 당시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2.3%였다고 합니다. 불황기의 주식은 5.6%, 채권은 3.8%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 당시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7.8%로 주식과 채권 모두 실질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3기 풍요기에 주식의 수익률은 18.3%, 채권은 13.6%로 당시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3.3%였습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수익률이 괜찮았던 시기입니다. 4기 각성기는 2000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로 주식은 마이너스 6.5%, 채권은 플러스 6.4%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당시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2.4%였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 시장의 각 시기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는 1947년 1월부터 1968년 12월까지로 2차 대전 이후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며 소비가 시작되어 약간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930년대의 대공황 트라우마가 있어서 불황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난무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경기 침체는 없었습니다. 이 당시 채권 투자자들은 이중교를 겪었습니다. 2차 대전 동안에는 미국의 장기 국채 이자율이 최고 2.5%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낮은 이자율로 전쟁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51년에는 이자율이 상승했는데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채권 투자자들이 역시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또한 실질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아져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시기였습니다. 2기는 1969년 1월부터 1981년 12월까지입니다. 이때에는 베트남전 석유와 식품 파동이 있었던 불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말 베트남전으로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인플레이션은 4에서 4.5% 정도였습니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는 석유와 곡물의 생산이 감소되어 인플레이션율이 6.5%까지 급등했습니다. 1978년에서 1979년까지는 정책의 불안정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임금이 동시에 상승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에는 인플레이션율이 10%를 초과하게 되자 폴 볼커라는 당시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21.5%까지 올리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고 실업률은 급등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기준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 현재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5.5%인데요. 이 정도 금리에도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에는
이 기준금리가 21.5%까지 올라갔으니 어느 정도까지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당시 주식과 기업의 이익과 배당은 꾸준히 증가해서 인플레이션과 근접하는 속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식 수익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비관주의로 주식의 가치평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금, 수집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 시장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3기는 1982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입니다.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번영기, 풍요기로 묘사됩니다. 2기 동안 가격이 떨어져 매력적인 가격이 된 채권과 주식이 3기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게 됩니다. 초기 배당 수익률이 6%에 육박했고요. 주가 수익 배수가 8에서 30으로 4배가 증가했습니다. 채권의 초기 수익률도 13%나 됐다고 합니다. 당시의 인플레이션율은 3%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금이나 석유 같은 실물 자산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4기는 2000년 4월에서 2009년 3월까지로 각성기 또는 주식시장 최악의 10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닷컴 버블과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주식은 마이너스 6.5%, 채권은 6.4%의 수익률을 보이게 됩니다. 2009년부터 2022년 1월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주식 연평균 수익률은 17.5%에 달했고요. 채권의 연평균 수익률은 3.8%였습니다. 이때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2.3%였다고 합니다. 이 표를 잘 살펴보시면 1947년부터 2022년 1월까지 대부분의 시기에 주식의 수익률이 채권의 수익률을 능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채권에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자는 50대 중반을 위한 인덱스 펀드 포트폴리오도 예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5%, 채권 및 채권 대체 자산으로는 27.5%, 부동산 12.5%, 주식의 55% 정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히 채권에는 회사채의 7.5%, 신흥시장의 국제펀드의 7.5%, 다양한 배당펀드의 12.5% 정도를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부동산도 리츠 인덱스 펀드를 이용해서 12.5% 정도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주식은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의 27%, 선진국 시장 인덱스 펀드의 14%, 신흥시장 인덱스 펀드의 14%를 투자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평생 자금이 마르지 않도록 인출하는 법칙이었습니다. 즉 3.5% 인출 법칙입니다. 매년 노후 자금 총 가치의 3.5%까지만 소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매월 180만 원 정도를 지출하려면 약 6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주식과 채권의 5대5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경우 대략 연간 5%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 인플레이션율이 1.5%일 때는 실질적인 수익률은 3.5%가 됩니다. 즉, 이 실질적인 이자 소득만을 지출해서 사용하면 원금은 손실 없이 이자만으로 생활할 수 있다라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 인출 법칙의 두 가지 추가 규칙도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매년 남는 돈이 1.5%씩 늘도록 인출 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어떤 자산을 먼저 매도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자산 중 옳은 것을 매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주식의 매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인덱스 펀드나 ETF 매수를 추천하는데요. 이는 S&P 500 지수가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와 거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직접 읽고 주식 투자의 기본기를 익혀 성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책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